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대해서 양자의학 기본 개념을 토대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마음의 구조는 강길정 교수님의 양자의학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고요. 강길정 교수님은 또 본인의 양자의학을 데이비드 봄의 양자 이론에서 가져오셨습니다. 데이비드 봄은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고요.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노벨 물리학상 후보자로 2번이나 오른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봄의 이론은 양자 물리학의 주류 이론인 코펜하겐 학파 이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데이비드 봄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양자 물리학 이론 중에 유일하게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길정 교수님은 데이비드 봄의 이론으로 양자의학을 확립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음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서로 다른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층의 마음은 서로 각각 독립되어 있고 서로 다른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표면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면의식은 뇌의 기능과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에 들거나 육체가 사망해서 뇌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면 표면의식도 사라지게 됩니다. 표면의식은 현재의식, 생각에 해당이 되고요.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우아뇌가 되겠습니다. 호오포노포노에서 우아뇌는 내면 아이, 우인이 비리를 돌보는 엄마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의식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표면의식 밑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는데요. 감정, 에고, 가짜, 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라고도 부르고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우인이피라고 부르죠. 영성계에서 말하는 혼이 개인 무의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느꼈던 감정들이 에너지 정보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최근 후속 유전학에 의하면 조상의 경험도 후손에게 유전되어 전달되는데 이 개인 무의식에 조상의 경험이 함께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집합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합 무의식은 마음 공부에서는 본성 참나라고 부르고 종교계에서는 불성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영성계의 영에 해당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무의식의 영과 개인 무의식의 혼이 합쳐져서 영혼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함께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영과 혼은 서로 다른 것이란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칼 융과 데이비드 봄에 의하면 집합 무의식에는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의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인류 공통의 조상 경험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 무의식에는 나와 조상들의 경험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집합 무의식에는 우주와 인류 공통의 경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집합 무의식을 아우마코아 초의식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신성한 존재인 디비니티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제로 포인트에서 기도를 해서 아우마코아를 통해서 디비니티에게 전달을 해야만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책을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지요. 데이비드 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합 무의식은 원래 우주의 활성 정보에서 분화된 것이고 양자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우주에서 왔으므로 우주와 결맞음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집합 무의식에는 진리와 지혜, 순수한 사랑, 양심, 치유의 에너지, 영감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몰입을 해서
표면의식과 개인 무의식을 뚫고 집합 무의식에 도달을 하게 되면 갑자기 영감을 얻어 엄청난 예술 작품을 만든다든지 발명을 한다든지 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의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른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몰입하는 힘이 강하면 집합 무의식과 결맞음을 이루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잊은 채 초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니콜라 테슬라가 한 말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전기의 신으로 불리는 엄청난 천재이죠. 우리가 흔히 전기는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교류 전기는 테슬라가 발명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한 말을 번역을 해보자면 나의 두뇌는 수신기에 불과하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 영감을 얻고 있는 중심부가 있다. 나는 그 중심부의 비밀까지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의 구조를 잘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 파동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집합 무의식의 경우에는 서로 방해하지 않고 고유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잘 흐르고 있죠. 이 상태가 결맞음, 코히어런스 상태입니다. 반면에 개인 무의식과 표면 의식은 굉장히 파동이 불규칙하고 방향이 제각각이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못합니다. 서로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개인 무의식의 감정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죠. 표면의식, 생각도 내가 완고하게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다면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친 파동을 집합 무의식의 이 코히어런스, 결맞은 상태로 바꿔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파동의 형태가 사인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규칙한 파동을 사인 파동, 결맞음의 파동으로 바꿔주는 게 마음 공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맞음이 깨진 거친 파동들은 우리 몸에서 잡음 역할을 합니다. 데이비드 봄은 우리가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정보가 이런 결맞음이 깨진 잡음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잡음에 대해서 좀 더 여러모로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잡음은 결국 정보를 왜곡시키는 형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이 강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진심 어린 지혜로운 충고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왜곡되게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제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제가 내 본심을 전달할 때도 마음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어떤 생각과 감정이 강하다면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정보를 전달할 때 내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가 강하다면 그게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나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 그렇게 공부할 바에야 차라리 공부 때려쳐. 굉장히 왜곡된 형태죠. 내가 원하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데 때려치라는 이런 왜곡된 형태로 정보가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각과 감정이 강할 때 잡음, 정보의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보의 소통은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집합 무의식에서 완벽하고
올바른 정보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개인 무의식과 표면의식에 잡음이 작용을 하면은 이게 왜곡된 형태로 뇌까지 도달하게 되고 내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몸의 항상성,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과학자들은 예전에는 이 우주가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공간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아직까지 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정체에 대해서는 밝혀내고 있지 못한데요. 데이비드 봄은 이 우주가 활성 정보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1500만 비트의 정보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15비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정보 양의 100만 분의 1만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보의 양을 보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무의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 무의식에는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느꼈던 감정들이 내면 아이로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큰 감정을 느꼈다면 에너지가 큰 내면 아이가 저장되어 있고요. 작은 감정을 느꼈다면 에너지가 작은 내면 아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에너지의 내면 아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을 접하게 되고 비슷한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게 되면 내면 아이가 점점 에너지가 세져서 결국 에너지가 큰 내면 아이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은 내가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내면 아이가 곧 마음이잖아요. 내면 아이의 속성을 생각하면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죠. 내면 아이는 내가 과거에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과는 무관하죠. 나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변치 않고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내면 아이들이 개인 무의식 속에 얌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동칠 때도 힘들지만은 얘네들이 표면 의식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에너지가 센 애는 힘이 세니까 막 올라오고 또 비슷한 상황에서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자라보고 놀란 내면 아이는 소뚜껑을 봤을 때 올라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술을 마셨다든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나 뭐 치매같이 뇌 기능이 현저히 약화됐을 때는 여러 내면 아이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완전히 딴 사람같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내면 아이 중에 하나가 올라와서 그 사람의 표면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내 의식이 회복이 되면 내면 아이들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내면 아이의 에너지가 매우 커서 표면 의식의 에너지를 압도하거나 또는 만성적인 뇌 질환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내면 아이가 표면 의식에 머무르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성적인 정신질환 또는 치매, 만성 중독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뒷받침해 줄 만한 연구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대 간 후손 유전의 주요 사례라고 해서 조상의 트라우마 경험이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것들을 이제 소개해 놓은 것이고요. 이 논문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뇌세포에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고 치매를 일으키는 인지기능 저하가 온다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원리를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저는 오히려 제가 마음의 구조에서 설명드린 생각과 감정을 반복하면 에너지가 커져서 표면의식을 차지한다는 그 설명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 기사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국립인지과학연구소에서 1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환자에게 전자약으로 전기 자극을 줬더니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전자약이 마치 통신망의 잡음을 제거하듯 인위적으로 잘못된 신경신호를 교정해서 치료 효과를 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잡음 역할을 하고 잘못된 신경신호를 주는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현대과학이나 현대의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마음의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생각과 감정이 결맞음이 깨진 에너지고 우리 몸에서 잡음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분이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어떤 큰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식물인간이 되질 않았을 거죠. 그 경험에 그 트라우마 정보가 우리 몸의 에너지로 저장돼서 그 정보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구조이죠. 강의가 끝나더라도 이것만은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의 마지막 단계는 이 결맞음이 깨져 있는 생각과 감정의 파동들이 집합 무의식의 쌓인 바와 하나의 결맞음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주와도 하나의 파동으로 결맞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으심도 이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평소에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이렇게 마음 파동의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결맞음에 잔잔한 쌓인 파동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서로 사랑과 믿음, 행복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반면에 결맞음이 깨진 거친 파동이 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며 소용돌이쳐서 갈등과 불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파동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명현상이죠. 자신의 고유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진동이 오면 이렇게 마구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주파수의 진동이 오면 반응을 하지 않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 고유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파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에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에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우리의 마음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올리게 되면 낮은 주파수의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